38.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5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4년 만에 가장 더웠고 가마솥처럼 달아올랐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더위입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1994년 여름보다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예측도. This is Sparta!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리기 싫어질 정도로. 막 샤워를 하루에 10번 하나? 막 10번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예, 1994년이라고 자막에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마치 어제 낮, 어제 밤의 표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994년 뉴스 자료하면 조금 화질이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이 더위는 언제 끝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늘 그 생각 머릿속에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는 저도 여긴 사실 실내이기 때문에 밖에 더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조명도 많고 그래서 냉방이 잘 돼 있어서 이 안에서는 더위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이 더위 관련 소식 전하면서 저보고 넥타이를 좀 풀어서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넥타이를 풀면은 2도 정도 체온이 떨어진다고 하죠. 네, 넥타이를 풀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넥타이를 풀면 반소매 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체감 기온은 2도 정도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노타이 차림, 반소매 셔츠, 체감 기온 2도 정도 감소한다. 이 안에 있는 저는 지금 덥진 않습니다만 넥타이를 풀었기 때문에 2도 정도 체감 기온이 더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지독한 더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온은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기록했던 서울 지역의 최고 기온 오늘 또 깰 수 있을까요? 네,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영천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40.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의 이 시각 기온은 39.6도, 경북 의성은 39.8도입니다. 어제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39도였는데요. 지금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면서 37.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미리 두 번째 질문을 좀 했어야 될 거를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록은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 주만 견디면 될까요? 열흘 견디면 될까요? 아니면 8월 한 달 견뎌야 할까요?
네, 기록적인 폭염의 고비는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기록을 경신했고요. 오늘은 예상대로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폭염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보를 보시면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 38도로 오늘보다 약간 내려가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기온이 한 1, 2도 정도씩 내려가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 다음 주로 넘어가면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8월 중순까지는 많이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으니까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8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또 더위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날 때까지 이 무서운, 이 지독한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정영승 고려대 대기환경연구소 소장님이신 거죠? 고려 대기환경연구소. 고려 대기환경연구소 소장님. 네. 예, 여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광기 의원도 오늘 출근할 때 또 회사 안에서 일하면서 많이 더우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가 저는 기억하기에 가장 더웠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몇 번 깨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 주변 온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28도, 9도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이 밤 날씨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한반도가 됐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예, 김소희 사무총장님은 며칠 전에 나오셨는데 말이죠. 그때보다 오늘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유독 올여름이 더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온난화라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울 거다라는 이상기후가 올 거라는 거는 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그렇죠. 경고를 했었죠. 올여름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벌써 세계기상기구가 매년 이 기록을 경신하는 게 벌써 3년째가 됐으니까 네. 예, 지구온난화. 정영승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여름은 왜 이렇게 유난히 더울까?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겨울이 굉장히 건조했다고 그럴까. 강수량이 적었고 눈이 적었고 또 금년 4월, 5월이 또 아주 가물었습니다. 비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끝난 장마가 대개 한 4주 내지 5주 되는 것이 장마라고 불렀는데 금년에는 2주 정도에 다 끝나버렸다. 비가 많고 물이 많으면 기온을 덜 상승시키는데 또 강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온난화 또는 고온을 발생시키는데 폭염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할까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좀 적게 왔고 이번 장마가 일찍 끝난 것도 올여름이 유독 더운 그런 하나의 과학적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이 안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어진 캐스터도 실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바깥은 얼마나 더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SBS에는 기상 담당하는 기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지금 기상 담당하는 기자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배정훈 기자가 지금 SBS 근처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정훈 기자. 네, 전 지금 SBS 9층 야외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배정훈 기자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더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네, 어제가 111년 만에 최고 더위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에 못지않게 더운 것 같습니다. 제 손에는 이렇게 지금 온도계가 있는데요. 지금 온도계로 살펴보니 현재 기온이 40.7도로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현재 서울의 최고 기온과는 한참 차이가 있는 수치인데 이 주변의 복사열을 받다 보니까 이 온도계에는 훨씬 더 높은 기온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 제가 지금 겨우 10수분 정도 서 있었을 뿐인데요. 이마와 몸에서 지금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셔츠를 오늘 다려 입고 나온 건데 셔츠에도 온통 땀이 흥건해진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십 분 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머리가 노란색으로 얼굴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겨우 10수분 정도 나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날씨가 더워서 제 몸이 빨리 달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이다 보니 시민들도 바깥 출입을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양산과 미니 선풍기에 의지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평소에는 붐비는 모습에 근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도 사람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일 때는 정말 이제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9층 야외 정원에서 SBS 배정훈입니다. 네, 배정훈 기자 정말 더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 방송에 연결하려면 좀 바깥에 좀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딱 배정훈 기자 이름 부를 때 그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분, 20분 정도는 밖에 서 있어야 하는데 정말 많이 더웠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배정훈 기자 그 열 화상으로 본인 찍은 그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 보셨는데 서울 곳곳을 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화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0.8도인데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는 22.3에서 48.5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저게? 아래쪽은 22.3이고 맨 위에는 48.5다라고 적혀 있는 건데 온도의 크기라고 할까? 그 스케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더위의 스케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높낮이를 말씀드리십시오. 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광화문의 전경인데 저 43.9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야외에서 찍힌 기온인데 실제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기온은 57.7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57.7도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실제로 느끼는 기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 예, 맞습니다. 이거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필름으로 찍은 건데 기온,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간 쪽의 색이 자주 잘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더 빨간 것은 더 기온이 높은, 온도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덜 빨간 것은 기온이 좀 낮은 그런 영상입니다. 예, 서울 광화문 앞 도로 왼쪽 사진으로만 보면은 얼핏 더위가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열화상 카메라로 찍힌 사진 보면은 얼마나 더운지. 아이고 세종대왕님도 상당히 한도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동상도 지금 붉은색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네요. 실제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도에 육박한다는 게 맞을 거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도로를 걷는데 차 바로 옆에 걸을 때 더 덥다고 느끼고 시민들이 39도예요라고 기상청 온도를 그렇게 발표를 해도 본인 체감은 거의 45도에 육박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더위는 달라질 수 있다. 62.1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근처는 62.1도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어제 하루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1년 만에 최고 기온 바뀌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여러 차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반도 지도 한번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반도 지도. 자, 보십시오. 서울이 39.6도 어제입니다.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특히 북쪽 지역 북춘천은 40.6도. 홍천이 최고 기온이라고 하죠. 41도. 동해가 저 29.9도 저 숫자 제대로 적힌 겁니까? 저 39.9도 아닙니까? 수온 때문에. 수온 때문에. 네, 동해는 29.9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해안으로 피서를 가는 거군요. 예. 어떻습니까? 인광규 형. 제가 보기에는 기름만 안 날 뿐이지 지금 한반도가 지금 중동 지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다라는 것을 저 지도 하나로서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온통 오히려 저 29.9도도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일 이거 신기록 경신하는 무슨 올림픽 중계 방송하듯이 우리가 날씨 기온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 한반도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재앙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조금 전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SNS에 글을 봤더니 젊은 층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더위 기록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위를 좀 재밌게 넘기기 위해서인지 아마도 서울과 대구 뭐 곳곳에 사는 이 SNS상의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데프리카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구에 사는 아마 SNS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서하라 정말 대단하네. 아마 서울을 사하라 사막에 빗대서 서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데프리카라는 말은 없애야겠다. 그동안은 대구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느꼈는데 이번 서울 더위를 보면서 조금 기세가 좀 누그러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강원도 홍천 41도, 횡성 41.3도. 저 41.3도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온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렇게 관측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무인 장비가 아마 있는 곳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홍천은 41도는 어쨌든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온도를 재는 그런 곳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가 붉은 중동 지방을 방불케 하는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어제 못지않게 더울 것 같다. 최고 기온이 통상적으로 한 오후 3시 정도의 기록이 되죠? 2시 내지 3시에.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덥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흔히 많은 분들이 인식상에서는 낮 12시가 상당히 더울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온은 한두 시간 후에 최고는 나타납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임광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젯밤에 어떠셨어요? 김소희 총장님 같은 경우는 밤에도 좀 덥지 않았습니까? 지방 온도 여전히 30도더라고요. 예. 네. 에어컨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에어컨 틀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우리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전기값은 적어도 이번에도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정말 에어컨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 아끼지 마시고 전기값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 기온을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그런 경우에 초열대야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볼까요? 저거는 최고 기온 얘기하는 것 같고요. 최저 기온 나오는 게 있습니까? 최저 기온 보여주십시오. 서울의 일 최저 기온 최고값 순위 8월 2일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정도인가 그런데 30.3도라고 나타났습니다. 30.3도, 30도가 최저 기온이라고 합니다. 8월 1일과 2일 사이에 가장 낮았던 기온이 30.3도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23일이 29.2도, 1994년이 8월 15일 광복절의 최저 기온이 28.8도, 그리고 2014년 8월 2일 똑같은 날이네요. 4년 전 오늘 28.7도. 1994년 7월 29일 28.7도. 소장님 어떻습니까?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거? 다른 때 같으면 저 최고 기온 같은 온도인데요, 말이죠.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겨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기후변화, 인간이 자연적인 원인의 기후변화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밤에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집에는 있지 못하고 어딘가로 가서 더위를 식혀보려고 했던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처음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면서 저도 어젯밤 12시 40분쯤에 집 밖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때 서울 양재역 근처의 온도가 33도였습니다.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초열대야를 견디고 피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낮에 얼마나 더우셨어요? 낮에 녹아내리는 느낌? 네. 흘러내리는? 요즘 계속 이렇게 좀 찜통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덥다고 에어컨에만 있으면 몸이 약해지니까 이열치료를 하러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덥다 더운 2018년의 여름인데 말이죠. 이렇게 덥다 보니까는 아파서 이 더위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예, 이 더위로 인해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병을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 2,3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런 집계를 하기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거기 아주 심해가지고요. 열사병으로 해서 숨진 사람이 지금까지 29명에 이릅니다. 예. 온열 질환자가 2,355명. 지난달 말까지네요. 이틀 전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가 29명. 그리고 더위가 계속되면은 전기도 많이 쓰고 에어컨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전도 나고 우리 보도국 기자들이 야근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어디에 정전 나느냐, 어디에 이 전기 때문에 또 불 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어젯밤 그젯밤 정전으로 굉장히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 많을 겁니다. 서울의 강남의 대형 아파트거든요. 4,000세대가 넘는 은마 아파트가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40분 가장 더웠던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정전이 돼가지고 한 절반 정도의 세대가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에어컨, 선풍기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게 되고요.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근처 선경 아파트도 그랬고요. 예. 송파의 올림픽 선수촌 그리고 수원의 일산, 수원, 일산, 안산 이런 등등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전기가 끊겨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 총장님도 혹시 여름철에 이 집에 정전 때문에 전기가 나가서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인데 예. 오래된 경우는 그쪽이 아파트가 변압비가 그 용량을 그 부하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에어컨을 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감당이 안 돼서 실은 뭐 매년 이제 점검을 하면서 변압기를 교체해라 뭐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나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 근데 이제 돈이 드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때 안 되면 이런 현상을 좀 겪게 되는 예.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아파트의 연도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소장님이 그런 경우를 당하신 적은 좀 없으시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제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밤에 에어컨을 틀어야 선풍기라도 틀어야 요즘 또 냉풍기라고 하죠. 그것도 좀 틀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전기가 나갔다. 한전이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7월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에 91건이 정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숫자는 작년에 보다 한 2배, 작년이 43건이었으니까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이상이 지금 크게 늘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김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또 그런 정전이 과부하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끊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많이 쓰다 보면 말이죠, 정 소장님. 그 실외기가 사실은 엄청난 열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건물 또 각 가정, 아파트 같은 경우 실외기가 많고 에어컨을 많이 쓰면 실외기에서 계속 열 나가고 이것이 또 온도를 이 측정 온도를 좀 높이는 한 요인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열대야의 제조를 더 부추긴다고 할까? 인위적인 그것이 도시 자체가 시골은 열대야가 아주 적은데 도시에는 열대야가 아주 흔합니다. 지금까지 한 18일에서 한 20일까지 금년에 발생했거든요. 열대야가 이건 도시에 잘 발생되는 산물입니다. 도시. 시골은 거의 적고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실외기니 자동차니 인위적인 난방, 취사 이 모든 것이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열대야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보다가 여름철인데 화재가 참 많이 난다. 그런데 이 화재가 말이죠. 방화나 뭐 누전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 자연 발화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거 어디 사막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어제 저녁 7시쯤에 충북 제천 바이오밸리라고 그쪽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불이 나다 보니까 저렇게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소방관들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이상 탔는데 저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야외에 야적해놓은 이런 폐기물 이런 것들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쪽들은 보니까 특별한 화인이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뿐만이 아니라 고물상 같은 데도 밖에다 야적해놓은 이런 데서 어떤 불이 뭐 실수로 무슨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연이 발화해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온도가 높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세상이 얼마나 더우면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버려진 쓰레기 더미, 폐자재에서 자연 발화가 된 것 같다는 추정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미국 서부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대초원 같은 데서는 가뭄이 일대 텔레비전을 보셨죠? 네. 예. 그 우리나라가 거의 사막지대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런 건 어떻습니까? 네, 폭염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거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미 겪고 있는 일이라서 그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는 거라 네, 예.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만큼 올여름 2018년 여름 대한민국이 참 덥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벌써 온열 질환으로 29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도 전해드렸고 2,500명 넘게 병원을 찾았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더운 철에는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악순환입니다. 밤에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피곤하고 이 피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는데도 더워서 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건강 상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분과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더운 철에는 어떻게 건강관리해야 하는지 순천향의대 생리학교실에 이정범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범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저도 지금 이 여름이 참 힘겨운데 이 여름철의 폭염 아무래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뭐 폭염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그 폭염이 엄청난 이 노출에 의해서 장시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생리학적인 체온 조절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뭐 축적된 열로 인해서 뇌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생체 반응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로 인해서 현기증이랄지 두통, 뭐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죠. 대부분의 그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이런데 좀 그 열 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어린이, 뭐 환자들에게는 더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열이란 지속적인 폭염으로 몸에 축적된 열을 말한다. 이 축열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축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축열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풀어서 보자면 누적된 열이 계속 그 적체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뇌의 어떤 온도를 그 체온 조절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이제 바이러스랄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감기처럼 고체온이 돼버리면 숙면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숙면을 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감소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의 리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대책적인 견지에서는 일단 그런 환경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가급적 그 수분 섭취를 뭐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카페인 음료랄지 이런 것은 좀 기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가급적 그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그 휴식이 아니라 가급적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러면 바람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선풍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수단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든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실제로 뭐 체온을 조절하는데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샤워를 한다든지 일단 체온을 떨어뜨려야 궁극적으로 우리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법은 이제 수돗물이랄지 조금 미지근한 물이나 뭐 찬물이 가까운 쪽으로 해서 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샤워가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빠른 전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예방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 순천향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름철에도 역시 체온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하시는 방법, 바람, 선풍기 뜨거운 바람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체온 조절에 무엇보다 신경 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사이에 화면에 청계천에 백로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더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더운 여름철이면 동물원의 동물들은 또 어떻게 여름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가곤 하는데 잠시 저희도 쉬어가는 코너 겸해서 동물원 동물들의 여름나기, 특히 2018년 여름은 동물들에게도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2018년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오고 집보다도 더 시원하고. 털 달린 짐승이잖아요. 많이 더워합니다. 냉동을 시켜서 주는 거죠. 시오신 도로고. 예, 제가 동물원 동물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동물의 폭염 견디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를 좀 여러 차례 시청자분들께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말이죠. 뭐 티베트, 중국 티베트 고기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 총장님은 왜 2018년 올여름이 유독 더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20세기 이후에 지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지구 표면의 온도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지구 자체적으로 자정을 해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지구 자체적으로 하는 그 상황이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상기후를 가지고 오는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이상기후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지금 김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7월에 세계 열지도가 혹시 컴퓨터 그래프로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죠. 7월 지난달에 세계 열지도 저거 보면은 적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북극 가까운 지역까지 온통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예.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지난달 23일 날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가 41.1도로 일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지금 125명이 우리는 29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12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요.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 주 한 곳에서만 해도 90명이 숨졌다고 그럽니다. 예. 이로 인해서 그리스 산불 같은 걸로 인해서는 사망이 90여 명이 넘었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산불도 지금 건물 900여 채를 지금 태우고 이렇게 세계 특히 북반구 이쪽이 아주 펄펄 끓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 소장님.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뜨겁다. 네. 조금 전에 김서희 총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정 소장님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이런 폭염이 유독 2018년 올여름에 나타나고 있는지? 예, 저희가 온실기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년 되는데 미국 노아 해양기상청하고 같이 공동 온실기체를 관측하고 있는데 1990년, 28년 전에는
360 ppm이었는데 예, 정 소장님 압축해서 핵심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55 ppm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 온실기체의 농도가 이만큼 점점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 대기오염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 산업활동, 자동차 모든 것이 증가일로 있기 때문에 점점 온난화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아니면 더 크게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온난화, 대기오염, 산업화, 자동차.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또 이거 빼놓고 뾰족하게 또 이 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유독 2018년이 최고치라는 게 아니라 이 최고치 기록은 계속 갱신될 것 같다라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예. 네. 정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예. 우리 한국이 중위도에 있다는데 사실 중저위도 왜냐하면 45도가 중위도인데 우리가 한 37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으니까 좀 더운 편이다. 우리 기후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나라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것이 점점 북상하니까 더위가 앞으로 더 더워지겠다. 이렇게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여름 올해가 사상 최고 기온이다, 가장 덥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년, 후년 언제든지 계속 경신될 것이다라는 말씀. 이거 참 들으니까 더 더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말이죠. 예, 다시 기상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 3시 46분이 됐습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 기온의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경북 영천 지역이 약 1시간 전에 40도를 웃돌았는데요. 지금은 약간 기온이 내려가면서 의성과 영천의 이 시각 기온은 39.3도, 서울도 37도로 서울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에 서울의 경우 초열대 현상이 사상 최초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도 최저 기온 역시 상당히 높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 서울에는 111년 만에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도 지난 밤과 비슷한 최저 기온이 2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원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는 어제보다는 기온의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여지는 초록색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간 지역이고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일부 경북과 해안지방, 노란색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올라 있는 곳입니다. 야외 활동 많이들 안 하시겠지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현재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전국 지방으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를 지나 다음 주 중반까지도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진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렸는데요. 어차피 각오한 소식입니다. 당분간 앞으로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계속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위 소식 전해드리느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세 분 오늘 나오셔서 더위와 관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더운 여름 이미 지금 휴가가 계신 분들도 있고요. 휴가 갈 여력이 안 되시거나 또 업무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이 되면 이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간다. 우리 조상들도 늘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죠. 못 가시는 분들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바닷가 생각하시고 깊은 산속 계곡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시라도 더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덥지만 내일도 시원한 소식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